달서구는 지난 11일 성당동 1원에서 보훈회관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달성군 새마을회는 지난 10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2025년 달성군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공업대학교 교내 2호관 대강당에서 지난 21일 평생교육원 제3회 송년 문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는 지난 12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2025년 사업실적 평가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난 11일 2025 자원봉사자 후원자 감사의 날을 가졌습니다. 달성문화원은 지난 12일 문화원 공연장에서 제29회 달성충효문화대학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영남장애인협회 중앙회는 지난 11일 이곡동 사무실에서 2025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립합창단은 12월 18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제177회 정기연주회 2025 송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대구미술관은 12월 20일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시 연계 교육 알록달록 감정일기를 진행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10월 1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박정환, 이진환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1일 성당동 1원에서 보훈회관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착공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과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보훈 가족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의 출발을 함께했습니다. 통합보훈회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가족의 문화복지 복합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성당동 307-1원에 연면적 1528.8제곱미터,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총 사업비 135억 원을 투입해 2027년 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보훈회관이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보훈문화 확산과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립과정 전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 보훈회관이 완공되면 10개의 보훈단체들이 한 곳으로 모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휴식과 교류는 물론 보훈문화의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군 새마을회가 지난 10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2025년 달성군 새마을회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달성군 새마을회가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새마을 운동을 정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회에는 추경호 국회의원,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새마을회 임원단과 읍면 지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2025년도 성과보고, 유공자 표창, 읍면 종합평가, 새마을 노래 재창순으로 진행됐으며 또한 22명의 새마을 지도자가 국회의원, 대구시장 표창 등 다양한 상을 받으며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았습니다. 정현욱 달성군 새마을 회장은 묵묵히 봉사를 실천해온 새마을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내년에도 국민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경호 국회의원은 새마을회의 봉사와 나눔이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재훈 달성군수는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 곳곳을 따뜻하게 밝혀온 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달성군도 새마을회와 협력해 더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새마을회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집 고쳐주기, 탄소 중립 생명 살림 운동,
결혼인 인자 지원 사업, 새마을 세계화 사업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시대 변화에 맞춘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배움과 열정이 어우러진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2025 대구공업대학교 평생교육원 제3회 송년 문화 콘서트가 지난 21일 교내 2호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송년 문화 콘서트는 지역과 대학이 함께하는 라이즈 사업의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원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 쌓아온 배움의 결실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별나 총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행사는 평생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준비하는 수강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최태현 평생교육원장은 교육과정이 끝난 뒤에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움과 만남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대에는 가곡과 합창, 플룻과 바이올린 연주, 한국무용과 셔플댄스, 그리고 시니어 모델 워킹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전문 무대 못지않은 집중력과 자신감,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며 공연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지현 디자이너의 한국과 독창적인 색감과 디자인의 브랜드 포옹 의상을 입고선 시니어 모델 수강생들의 워킹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무대 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델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얘기 듣고 모델 과정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멋지고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해진 것 같아요. 시니어 모델 화이팅!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자매 모델 정미경, 정민서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한 계기는 동생 권유에 의해서 시작했는데 몸매도 교정되고 예뻐지고 자세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정말 누구나 쉽게 문턱이 아주 낮아요. 높은 줄 알았는데 저희도 문턱이 아주 낮으니까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니어 모델에 많이 도전해 주세요. 대강당 입구에서는 종이조형 지도사, 생활도예, 생활사주, 홍차 강좌 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관람객들에게 배움의 또 다른 즐거움을 전했습니다. 배움이 멈추지 않는 곳, 그리고 그 배움이 무대 위에서 빛난 시간. 이번 행사는 한 해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는 지난 12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2025년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 지회 사업실적 평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실적 평가대회는 올해 추진한 주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회원을 포상함으로써 회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한편 2026년도 사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국회의원,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사회단체장과 회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포상과 대회사를 시작으로 내빈 축사, 2025년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김주현 지회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헌신적으로 참여해준 회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단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지역 발전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자유총연맹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활동해 오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민이 빛나는 달성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는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북한 이탈주민 안보교육, 6.25 참전용사 기념사업,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활동 등 다양한 안보 봉사활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역사회 화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달서구의 친절한 달자씨와 따뜻한 다로씨가 한자리에 모여 2025 자원봉사자 후원자 감사의 날을 가졌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당당에서는 올 한 해 지역 곳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온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구청장상의 권정규 씨, 김현숙 씨, 윤순희 씨가, 구의장상에 김춘하 씨, 박순선 씨, 주기선 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한미명원과 권부부 치과의원이 가정복지회 대표이사 감사패를 받았으며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장상에는 고흥전 씨를 비롯한 2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와 함께 달서구 노인복지 증진에 힘써온 변상길 가정복지회 대표이사도 감사패를 수상했습니다. 특히 이날 수상자들은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한 해 동안 실천해온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제가 큰 봉사를 했는 것은 아니지만 올 한 해 동안 그저 어르신들한테 조그마한 보탬을 드렸을 뿐인데 이렇게 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봉사자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 고맙다는 인사를 하실 때 정말 따뜻한 마음이 되었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그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봉사를 몇십 년을 했지만은 이 달서 노인복지관에 이어서 몸을 담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어르신들 모시고 밥도 드리고 또 이웃에도 봉사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고 나면 내 마음이 너무 뿌듯하니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다 같이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면 사람들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봉사할 거예요. 앞으로 더 열심히. 예. 올 한 해 다들 수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뭐 달서구 내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연말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마무리했으니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달서구 노인복지관에는 870명의 자원봉사자가 5만 2천여 시간의 봉사를 654명의 후원자가 4억 4천만 원이 넘는 후원으로 마음을 보탰습니다. 김진원 관장은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복지관의 2025년이 더욱 풍성하고 따뜻할 수 있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모여 올 한 해 달서구를 더욱 밝게 채웠습니다. 이웃을 향한 작은 손길들이 또 하나의 희망이 되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달성문화원은 지난 12일 문화원 공연장에서 제29회 달성충유문화대학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료식은 2025년 1월 2일부터 운영된 23개 과목의 문화대학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마련된 자리로 백상천 달성문화원장을 비롯한 내빈과 수료생, 문화원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총 694명의 수료생을 대표해 김명희 학생이 수료증을 받았으며 군수상, 의장상, 한국문화원연합회정상, 원장상 등 총 34명의 수강생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료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다양한 공연이 이어져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백상천 달성문화원장은 성실히 참여해 수료한 수강생과 지도해주신 강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내년 제30회 문화대학은 2026년 1월 2일 개강하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문화원과 달성군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하는 2026년 제30회 달성충유문화대학은 총 20개 다양한 강좌로 구성되며 각 강좌는 반별로 주 1회씩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문화원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영남장애인협회 중앙회는 지난 11일 이곡동 사무실에서 2025 영남장애인협회 중앙회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윤재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구시와 구의원, 자원봉사자와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송년회에서는 한 해 동안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봉사자에게 표창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중앙회장상 표창은 박분남 이사와 강찬원 이사가 수상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상은 배태노 씨와 석수민 씨, 박진규 씨, 재용호 씨, 송충심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시장상에는 김호원 씨와 정일옥 씨, 구청장상은 김지연 씨가 각각 받았으며 군수상 김병규 씨, 동구청장상 보설함 씨가 수상했습니다. 또 시의회 의장상은 박미화 씨에게, 달서구의회 의장상에는 배수웅 씨와 윤태순 씨에게, 동구회장상 이홍규 씨에게 각각 수여됐습니다. 영남장애인협회 중앙회는 지난 1994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지금까지 365회에 달하는 무료 장례 봉사를 비롯해 전통시장 대민봉사, 농가 후원을 통한 취약계층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기봉 중앙회장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365일 나눔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남장애인협회 중앙회는 앞으로도 새로운 계획과 더욱 활기찬 봉사를 통해 2026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12월 15일부터 전국 최초 주민 참여형 실감 미디어 전시 플랫폼 달서 디지털 갤러리를 정식 운영합니다. 이 플랫폼은 주민이 직접 제작한 이미지, 영상, 글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등록해 달서 디지털 체험센터와 달서 메타버스 체험관 실감 미디어실에서 전시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 작품과 가족 추억, 기관 활동 기록 등 다양한 콘텐츠 전시가 가능하며 주민 리빙랩과의 협업으로 개발돼 주민 체감형 스마트 도시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따뜻한 겨울, 도로명주소와 함께를 주제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 9개소에 도로명주소 홍보물품인 핫팩 2,000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겨울철 실용적인 핫팩을 활용해 홍보 효과를 높였습니다. 달서구는 앞으로도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홍보를 지속해 주민 편의와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지난 11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2025 대구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법무보호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법무보호 복지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나눔과 봉사에 앞장선 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보호복지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달성구는 12일 구지오토 캠핑장 인근에서 2025년 산불 진화 통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달성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와 달성 소방서, 읍면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대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불길 확산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절차와 합동 방수 등을 점검하며 초기 골든타임 확보에 중점을 뒀습니다. 달성구는 현재 145명의 산불 방지 인력을 운영하며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6,387농가로 확정하고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직불금은 총 69억여 원 규모로 소농 직불금 45억 원, 면적 직불금 24억 원이 지급됩니다. 구는 자격 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검토해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1헥타르당 40만 원의 벼 경영 안정 지원금도 함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달성군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지난 13일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에서 일본 대학 진학 설명회를 개최하고 14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학생들의 해외 진학 기회를 넓히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카나가와 치과대학과 리츠메이칸 APU 대학이 참여해 입학 전형과 교육과정, 진로 정보를 안내했으며 1대1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유학 로드맵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구시립합창단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제177회 정기연주회 2025 송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와 사랑,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로 마련됐습니다.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공기태의 지휘 아래 무반주 현대 합창과 한국 합창곡, 가수 박기영의 특별 무대가 어우러지며 마지막으로 대규모 연합 합창에 참여하는 대한민국을 통해 웅장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대구미술관은 오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시 연계 교육, 알록달록, 감정일기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25회 이은성 미술상 수상자인 허윤희 작가가 직접 참여해 작품 감상과 창작 과정을 소개하며 관람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참여자들은 주요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빛과 색을 활용한 작업 방식을 배우며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어 교육실에서는 오일 파스텔 드로잉과 글쓰기를 통해 나만의 감정일기를 제작하며 가족 간 감정과 경험을 공유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1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지난 3일 열린 제4회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아람상가 골목형 상점가를 달서구의 7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소식입니다. 이번 지정 대상은 대곡지구 아람마을 구단지 상가 일대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와 초중 고가 인접해 주민생활 밀착형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인근 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소비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이 달서구 진천동 493-7번지 1원에 새롭게 조성된 진천환승 공영주차장을 지난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소식입니다. 진천환승 공영주차장은 지하 1층 지상 1층까지 총 151면 규모로 조성됐으며 전기차 전용 8면, 장애인 전용 5면, 확장형 주차면 등 교통약자와 친환경 차량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또한 1급지 주차 요금 50% 감면이 적용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주차장 재조성은 월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연계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공단 측은 주차장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복합 공간 조성을 통한
공공 목적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이 지난 5일 달성이센터 상담 종결 학생 40여 명에게 마음위로 상자를 발송해 방학 중 정서 공백을 줄이기 위한 추수관리를 실시한 소식입니다. 상자에는 감정 컬러링 DIY 키트, 감사 일기, 마음 챙김 물품 등이 담겨 학생들이 스스로 심리 정서적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김현우 교육장은 지속적인 정서 지원으로 학생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가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작은 실천으로 헌혈에 동참하자는 소식입니다. 헌혈은 내 주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값진 나눔입니다.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대구 지역에서는 여러 헌혈의집과 헌혈버스를 통해 편리하게 헌혈이 가능합니다. 대한적십타사 혈액관리본부 누리집과 레드커넥트 앱에서는 헌혈의집 위치 확인과 헌혈버스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 헌혈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대구 경북 혈액원과 사전 협의 후 일정을 정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전자문진을 통해 헌혈 가능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 헌혈 종류를 미리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신월초등학교가 대구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추진한 미래세대 키드팜 조성 및 콘텐츠 적용 시범 사업이 학생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대구농업기술센터가 양성한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신월초등학교를 직접 찾아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텃밭을 설계하고 다양한 작물을 심는 활동을 하며 도시 속에서도 농업을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히 팜파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며 농업의 즐거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학교 화단을 계절별 작물과 경관식물로 꾸미는 활동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손수 식물을 가꾸며 자연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했고 학부모와 방문객들은 한층 친환경적으로 변화한 학교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고 3학년 김찬혁 학생이 2025년 제12회 학업 중단 예방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해 학업 중단 위기 극복 사례를 발굴하고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전국 단위로 열리고 있습니다. 김찬혁 학생은 천식으로 양궁 선수의 꿈을 접은 뒤 전공 적응과 진로 고민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나 미클래스의 학업 중단 숙려제와 정서 상담, 주짓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며 극복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찬혁 학생은 여러 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경험 덕분에 마음이 단단해졌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며 학업 중단 고민을 극복하고 새로운 진로 비전을 찾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1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볼리동, 송현 1동, 2동 본동 출신 박정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지방공기업으로 공공시설의 권리와 운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현재 전국 7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며 시설 운영의 전문화, 효율성 향상,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폭넓게 도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구에서는 2014년 달성군이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하여 현재는 44개 소의 문화, 체육, 휴양시설들을 관리하며 지역 핵심 공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부산에서는 남구와 기장군이 이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 중이며, 동구 역시 지난 2025년 3월 조례를 제정하고 2026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달서구 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달서구는 인구 약 52만 명으로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초단체입니다. 수많은 문화, 체육, 복지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부서별로 시설이 분산 관리되거나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시설들은 공단에서 통합 관리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공공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단이 설립되면 시설의 기능에 맞는 전문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시설 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 능력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를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입니다. 둘째, 중복 예산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일부 시설은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면서 위탁 수수료, 유지 보수 등 불필요한 간접 비용이 원가에 포함되어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이러한 기능을 직접 수행하게 되면 중복되는 예산을 통합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어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셋째, 공공서비스의 일괄성을 확보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됩니다. 공단 체제로 운영이 통합되면 체계적인 관리 기준과 운영 절차가 마련되어 주민 누구나 어느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일관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행정과 주민 간의 소통 창구가 일원화되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 대응과 서비스가 개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투명성이 높이고 책임 경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경영 성과와 예산 집행 내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 성과에 따라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의 모범 모델이 될 것입니다. 물론 시설공단 설립 과정에서는 인건비 고정화나 운영비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을 통해 충분히 조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수익성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부분 공단을 방식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면밀히 평가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해소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의 첫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도운동 상인삼동 지역구의원 이진환입니다. 오늘 저는 얼마 전 타당성 사전평가를 끝내고 건축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용역 수행을 앞둔 한실공원 내 숲속 도서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실공원은 도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이 바쁜 일상에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 건축 실련 사업으로 130억 원의 규모의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탄소 중립과 친환경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뜻깊은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서관 건립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랜드마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건축물이 바로 한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옥은 자연 소재를 기본으로 계절의 변화와 주변 경관의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건축 양식입니다. 전주의 연화정 도서관과 서울 청운문학 도서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덕진공원 안에 위치한 연화정 도서관은 사계절 밤낮이 다른 수채화 같은 경치를 제공합니다. 호수 위에서 쉬어가며 책을 읽는 특별한 경험은 주민들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관광객이 모여드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한옥 도서관인 청운 문학도서관 또한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학과 휴식, 소통 공간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 전통 한옥으로 지을 경우 예산과 기능적인 면에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에 한옥의 핵심 요소는 살리면서 현대 건축 기술과 재료를 적절히 결합한 복합형 설계를 제안합니다. 은평구의 진관사 한문학체험관은 2024년 한국건축문화대상 한옥 부분 대상작입니다. 목재 구조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연결하여 전통과 현대를 통합하는 혁신을 선보였으며 익숙한 듯 새로운 형태의 복합 문화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어우러진 한옥 건축물을 우리 숲속 도서관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한옥의 텐마루를 연상시키는 북카페와 처마 아래 독서공간, 전층을 관통하는 중앙중정을 조성해 자연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층의 플로티 구조와 로비, 북카페, 산책로 등 공용 공간을 배치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2층에는 어린이 자료와 함께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3층은 성인 열람실과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독서와 다양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면 전통미와 현대적 기능을 갖춘 숲속 도서관을 예산 내에 완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에는 주민들이 자랑할 만한 대표 도서관이 부족합니다. 주민들이 사랑하고 즐겨 찾는 도서관,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문화공간으로서의 멋진 국산 목재 한옥 도서관을 될 수 있도록 달서구의 랜드마크를 다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